안녕하세요, 셀미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문제를 풀고 있나 찍고 있나. 네. 자, 이 얘기 왜 나왔을까요? 요즘 뭐 일부 뭐 합격자가 얘기하는 건지 누가 얘기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풍문으로 나오는 얘기들 듣자 하면 기출문제만 풀면 다 합격하는데 뭐하러 기본서 같은 걸 보냐고 합니다. 자, 솔깃하죠. 우리가 기본서 보는데도 막 2, 3개월씩 뭐 몇 회독씩 하라고 하는데 안 보고 그냥 문제를 그냥 바로 풀면 합격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1년 내내 문제 풀면 된다는데. 사실은 뭐 기본서 그냥 쭉 읽는 것보다 문제 푸는 게 훨씬 괜찮죠. 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뭘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 내용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는 혹시 기본서 공부를 하고 기출 위주로 하라는 건지 기출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출 문제집만 하라는 건지, 또 기출 문제집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연차별로 나오는 게 있고 단원별로 나오는 게 있고 그래요. 사실 단원별로 나와 있는 거를 봐도 뭐 가능은 해요. 왜? 거기에 해설들이 쫙 써 있으니까. 근데 해설도 없고 그냥 문제만 쫙 다 있다. 과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찍고 있는 거잖아요. 찍고 있는 거. 가령 이런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를 딱 푸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1번부터 10번 다 찍었어요. 근데 그 중에 5개 맞았어. 그럼 보통의 사람이라면 5개만 다시 보고 가죠. 답만 확인하고 가죠. 거기도. 그렇게 가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런 내용은 특히 영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영어의 기본적인 문법이라든지 단어를 외우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풉니다. 독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문법 문제, 특히 문법 문제 풀면 20개 풀면 20개 다 틀려요. 뭐 동그라미 X 이런 것도 다 틀리고. 그런데 해설만 그냥 슥슥슥 보고 지나가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다 틀려요. 매번 볼 때마다 다 틀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프 모의고사를 좀 풀라 그랬더니 매일같이 10문제씩 하프라는 게 이제 20문제니까 원래가 20문제니까 10문제 푸는 걸 하프 모의고사라 그래요. 영어는 하프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좋다. 아니다. 매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의무적으로 해라. 막 이러니까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10문제 중에 10문제 다 틀려요. 일주일째예요. 계속 해야 되나요?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해야 돼요? 틀려도 계속 해야 돼요. 왜 틀리는지를 모르고 계속 틀리는데 해야 된다고요? 아니죠. 기본적인 기초가 없기 때문에 단어도 안 외우고 뭐 아무것도 안 해놓으니까 그냥 찍고 있는 거죠. 뭔 소린지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실력이 느냐? 절대 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늘어요. 이런 거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 위주로 영어는 풀면 올라가죠. 그런데 뭐 가정법이 뭔지 모르고 뭐도 모르고 문법의 기초적인 걸 아무것도 모르는데 문제로 나오니까 더 모르겠죠. 한글로 써 있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될까요? 1년, 2년?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맨땅에 헤딩이란 말이 있죠.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시간에 기본서 1회독이라도 하고 하면 개념이 잡히면 그 응용된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단원별로 돼 있는 거 있죠. 단원별로 돼 있는 거. 문법도 이제 문법 단원별로 돼 있는 게 있고 다 섞어 놓은 게 있고 그래요. 근데 단원별로 하는 거에선 잘 맞춰요. 왜? 문제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초창기 땐 그렇게 당연히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비슷비슷한 문제끼리 묶여 있는 걸 풀어야 계속해서 틀리는 거를 내가 왜 틀리고 이렇게 하면 안 틀리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섞어 놓으니까 못 풀어요. 이게 무슨 문제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본인들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내가 그러는데 이런 분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해봐서 압니다. 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다 해봐서 잘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모르고는 절대 안 돼요. 영어 단어 안 외우고는 절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기출에 나오는 단어만 좀 외워볼게요. 그거는 이미 그 기출 문제를 틀리고 나서 단어를 외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 다시 안 보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보면 또 틀려요. 그리고 단어가 영원히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이 아직도 공무원 시험엔 통합니다.
기본서 공부하고, 기본서란 게 뭘까요? 우리가 이론서라고도 하고 그러죠. 교과서잖아요. 교과서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바로 문제집으로 들어가요. 자꾸 수능 생각해가지고. 수능은 언제 우리가 배웠어요? 학원에서도 배웠고, 이론을 또 어디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이미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당연히 문제집으로 바로 응용이 가능하지.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중3, 중2가 수능 문제집을 막 푼다? 근데 문제집만 가지고 푼다?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나온 길을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예습할 때 바로 문제를 풀어요? 안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근데 왜 공무원 시험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와전된 버전이 뭐냐? 와전된 버전이 이래요. 기출에서 80% 이상 난다. 살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기출에서 80% 나면 뭐하러 다른 거 공부하고 있어요? 기출 문제만 답만 외우고 있지. 이거는 자격증 시험이 아닙니다. 자격증 시험은 뻔해요. 그 문제은행 안에서 내거든요. 자격증이라는 거는. 근데 공무원 시험 매번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출제할 때 예전 문제를 그대로 갖고 와요? 어떤 바보들이 그렇게 갖고 와요? 똑같은 문제 갖고 올 거면 뭐하러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한두 명이 들어가서 만들어 갖고 나오죠. 아니면 컴퓨터에 그냥 돌려서, 컴퓨터에서 문제은행에서 돌려 갖고 빼내죠. 그냥. 출제위원들도 있고 그걸 검토하는 사람들도 있고 합숙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오류도 나잖아요. 올해 2021년 국어 3번 문제 오류 났잖아요. 문제은행에서 돌리면 오류가 안 나죠. 검증돼 있는 문제니까 이미. 자,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다를 알 수 있는데, 무턱대고 하라니까 하고 나중에 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를 본인 합격 못하면 누가 책임져요? 나중에 그 뭐 방송을 봤든지 글을 읽었든지 그 사람 찾아내요? 아닙니다. 본인이 판단해야죠. 아니, 한 이틀을 공부했는데 계속 틀리고 있어. 20문제 풀었는데 20문제 다 틀리고 있어. 뭐 겨우 한 대, 두 개 찍은 게 맞아. 찍는 거 연습하려면 찍는 거를 연습하고 싶어요? 네. 아니잖아요. 내용을 알고 그거를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있다고 하는데 찍고 있다고. 어떤 분이 실제 고백을 했습니다. 기출문제 들어가니까 이제 기본서 다 하고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생각했나봐요. 기본서 이제 1회독 인강하고 같이 공부하죠, 보통.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0월 정도에 이제 기출문제집을 들어갔는데, 제가 정말 바본가요? 10문제 풀면 10문제 다 틀려서 해설 보다가 하루가 다 가요. 그래. 진도가 너무너무 안 나가요, 기출문제집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1회독만 가지고 과연 기출문제가 풀린다면 누가 2회독, 3회독 이렇게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들이 굉장히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최소 2, 3회독이 기본 아니겠어요? 네, 2, 3회독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 근데 이제 디테일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요게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해설을 보면 그렇지, 이 문제였지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체 단원을 다 섞어놓은 문제들도 풀어봐야 돼요. 막 섞여 있으면 못 푸는 분들 분명 있어요. 어느 시대인지조차 모르는 거죠. 한국사 같으면. 이게 어느 시대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힘든 겁니다,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출만 풀어라가 아니잖아요. 기출 위주로 공부하라는 거죠. 기출 위주로. 기본서는 당연히 기본, 교과서는 당연히 기본이고, 수능 1등한 친구들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교과서를 당연히 한 거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집이 됐든 과외를 받든 뭐 등등등등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말뜻을 잘못 알아듣고 교과서만 공부해갖고 과연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어렵죠. 네, 문제 한 번도 안 풀어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정보 처리 과정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네, 한쪽 소리만 듣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고득점 받고 합격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요즘은 고득점 해야지 또 합격하는 시대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뭐 가락만 넘기면 합격이야 하는데 막상 까보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뭐 여기 군지역이 당연히 낫지. 군지역이 광역시보다 훨씬 낮을 거야. 군지역도 높은데 높단 말이죠. 언제까지 남의 말만 듣고 그냥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실 건가요? 자, 모든 거에는 정도란 게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너무 천재적인 분들은 문제도 안 풀어보고도 합격합니다. 그러나 내가 천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인 천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본서 1회 독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어요. 천재인데 뭐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놀러 가서 뭐 누구 친구 따라 시험 보러 갔다가 합격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이게 시험 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90점 넘게 나오는데요. 과거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다. 그분들을 말 따라가면 어떡해요? 아니, 서울대생이 시험 보는데 거기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나의 위치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위치를. 누구나 단기 합격을 원해요. 단기 합격을 원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나와서 자랑들 하는 거예요. 그 자랑에 빠져가지고 누구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 합격은 꿈이에요, 사실. 최소 1년 정도는 우리가 고생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요즘에 1년도 뭐 짧다 그래요, 심지어.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차근차근 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